자, 약간 역순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앞에서 했었던 뭐 수업 분석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 수업 분석하면은 뭐 이게 뭔지 뒤에 게 앞에 있고 앞에 게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3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OT부터 할게요. Opportunity하고 Threat은 뭐예요? 외부 요건이죠. 이건 제가 항상 그러죠. 중립적으로 다가오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갖고 이것이 오퍼튜니가 될 수가 있고 위협이 될 수가 있고 혹은 기회가 될 수 있더라. 항상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건강을 찾는다. 그래서 웰리스 투어리즘에 관련된 것은 뭐예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원한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자, 웰리스 투어리즘에서는 뭐예요?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소셜하게 굉장히 소셜한 라이프를 원할 수 있고 혼자 살다 보니까 건강을 더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오퍼튜니티가 될 수가 있겠죠. 사회에 나타나는 그냥 중성적인 하나의 모습인데 우리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 회사들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반면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술하는 게 많아진다. 주류 회사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옛날처럼 센 술이 아니라 약한 도수의 술이 더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 나타나는 환경을 뭐야? 결국 우리 기업이 오퍼튜니티 기회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모든 누구에게나 기회는 기회야 위협이야 이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코노미 클라이메이트 같은 경우에가 기회가 다가올 수 있겠죠. 경제적인 어떠한 환경 같은 것이 그 데모그래픽 체인지에서 이건 뭐예요? 데모그래픽 팩터라 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성별, 나이 그리고 학력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난 거. 그리고 이거를 인구 통계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구 통계학적인 수치들 자체가 변한다. 옛날에는 한 가족의 기본이 4명이었어요. 4인 가족이 기본 가족이었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사는 가족, 2인 가족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데모그래픽 팩터, 그 인구 통계학적인 그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돼요? 변하고 있는, 체인징하고 있는 지금 추세죠. 의료관광, 과거에는 무슨 의료관광이야 했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식으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리 몸이 뭐 온천 건강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소셜하게 사회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스피리추얼하게 아니면은 사이콜로지컬하게 건강해지는 그러한 걸 원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데모그래픽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아시아권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본을 제외하면 노령화가 엄청 우리도 지금 엄청 빨라졌지만 서양보다는 그래도 많이 늦춰졌죠. 20년 정도 늦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마켓이 오퍼튜니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테크놀로지가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겠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을 하면서 옛날에는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자 이런 게 기회입니다. 위협이라는 건 뭘까요? 컴피티티브 액티비티에 따라서 자 무슨 얘기냐 경쟁자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시장 경쟁자들이 쉽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자동차 시장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폴리틱에 관련된 거죠. 기업들에서 매연이나 아니면 환경 규제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 기업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더라.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가 되죠?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들이 무엇인가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지 않았을 때 나도 똑같이 액티비티를 따라하면 위협은 아니지만 무엇인가의 행동을 한다. 이건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채널 프레셔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 채널이라는 건 유통 채널을 얘기하겠죠. 그 채널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운영됐던 게 온라인 채널로 다 변해가고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분명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 데모그래픽 체인지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구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거겠죠. 폴리틱, 정치적인 이슈 당연한 거고. 자, 외부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다음에 나타나는 strength하고 weakness는 내부 분석이에요. 내 기업 내부에 관련된 거예요.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that most critically affect an organization's succes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부, 내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These are measured relative to competition. 핵심은 뭐예요?
자, these are measured relative to competition. 예, 경쟁이요, 경쟁. 그리고 strength should be based on fact예요. 그리고 실제 사실에 대해서 fact에 기반한 strength라는 거예요. 자, 경쟁,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경영학에서 핵심은 경쟁이에요. 경쟁을 떼놓고서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기본이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쟁자, 경쟁 구도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이 스트렝스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자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씬에 들어가면은 짱 먹을 수 있다고. 육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경쟁 도구를 갖고 있죠. 아니, 이거 요새 애들이 큰가 6학년이면. 근데 중학교는 안 돼요. 중학교는 안 된단 말이야.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나보다 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돼. 초등학교 3학년 시장까지는 제가 접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컴피티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육체적으로 약하다, 강하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쟁 시장에서. 의료관광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이 얘기했을 때 많은 책들에서 한국의 strengths and weakness 했을 때 한국의 의료관광 원래는 국가 차원에서 strengths, weakness를 얘기는 하진 않아요. 이거는 국가는 하나의 뭐냐면은 외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strengths가 있고 weakness 이건 되게 원래 엉터리예요. 이렇게 쓰는 마케팅은 함부로 제가 얘기하면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진짜 엉터리들 같은 그런 걸 막 말하면 안 되는데, 자, 뭐냐면은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갖고 있는 스트렝스가 있고, 아니면 삼성병원이 갖고 있는 스트렝스가 있고 위크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부 경쟁자, 외국 기업들, 아폴로 병원과의 경쟁,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랬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폴리틱에 관련,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뭐예요? 오퍼튜니티나 아니면 스리스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외부분 폴리틱에 관련된 거잖아요.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환경, 한국의 문화적 환경, 이런 것이 한국 기업들한테 전 외국인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의료기술이 뛰어납니다, 이게 스트렝스입니다, 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실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단위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의료기관 단위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한국에서 국가는 의료기관도 다 다를 뿐더러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의료기술이라는 것도 모든 한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기관보다 월등한 건 아니에요.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스트렝스나 위크니스는 일반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책이나 이런 데 나온 거에 반하는 얘기긴 하겠지만 국가 단위로 보는 건 보통은 좀 위험해요. 그거는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한국의 의료관광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의료기관하고 그러면 섞으면 안 돼요. 대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걸로만 얘기를 해야지 이 변수를 의료기관과 또 섞으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스트렝스나 위크니스의 가장 핵심은 measures relative to competition, 경쟁이 가장 핵심이고, 그 strengths should be based on fact예요.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렉서스, 벤츠, BMW 자동차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렉서스라는 거는 렉서스, 벤츠, BMW 다 뭐예요? 미국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봅시다. 미국 시장에서 뭐로 싸우는 거예요? 럭셔리 브랜드 시장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카 브랜드 시장에서 싸워요. 그랬을 때 렉서스가 갖고 있는 스트렝스는 결국은 벤츠와 BMW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서 싸우는 내부적인 강점을 뜻하는 거예요. 뭐 아주 특출난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만약에 아니면은 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에 뭐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는 렉서스가 BMW보다 훨씬 더 강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렉서스는 아무도 안 타죠. 이름부터 이상하다라고 까는 판국에. 시장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부적인 강점 자체가 어떤 시장에 어떤 경쟁자하고 비교하지만 시장에 따라서 또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따라서 내 약점이 별로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 특히 프랑스나 독일 카 마켓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고, 아니면은 영국 그 자동차 시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약점이 훨씬 더 세게 드러날 수도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내 강점이 영국보다 훨씬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고, 시장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렝스나 위크니스가 팩트에 기반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야.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요 정도 약점에 불과했으면 유럽 시장에는 이렇게 부각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관광도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뭐 강점이 있다고 쳐봐요. 이 강점이 만약에 태국하고 싸우는 데 있어 갖고는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강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뭐 호주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약점으로 그러니까 그닥 큰 강점이라고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거죠. 보스턴 컨설팅에서 얘기했었던 마켓 그로스 레이트죠. 마켓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이거 점점 역으로 가네. 원래 이게 먼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뒤집혔나 보네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마켓 그로스 레이트가 좋을수록 별의 위치에 있던지 뭐 이런 우리의 위치를 이거 60년대 나온 거라 요새 쓰지도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 왼쪽에, 자, 여기 보면은 뭐라 했었죠? 마켓 그로스 레이트죠. 시장이 성장하는 율이고, 마켓 쉐어, 내 기업이 마켓을 얼마나 시장 점유율이 있느냐예요. 내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하이에요. 높아요. 높은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스타 위치에 포지션 하고 있는 거죠. 스타라 그래요. 별에 떠 있는 스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마켓 쉐어가 높고 시장이 커지면 진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야. 계속 나의 마켓 쉐어는 높아지고 뭐가 되죠? 시장도 성장하니까 나의 수익률은 높아질. 반면에 뭐가 됩니까?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 뭐가 늘어나죠? 경쟁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진짜 하늘에 뜬구름 잡는 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야.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내 쉐어, 마켓 쉐어가 좋아. 잘 유지하면 나는 정말 슈퍼스타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잠깐 마켓 쉐어를 뺏기기 시작해갖고 밀려나기 시작하면 나 진짜 엄청나게 큰 거지만 내가 직접 잡을 수 없는 그런 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마켓 쉐어는 높은데 시장 그 성장률이 낮아요. 굉장히 낮아. 그게 뭐예요? 캐시카우라고 그럽니다. 돈 짜내는 젖소예요.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제일 안정적 모델이죠. 시장 성장률은 더딘데 나의 점유율은 완고해.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견차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은 경쟁자들이,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올 확률은 드물어요. 쉽게 해서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손해볼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마켓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있으면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덜 빡센 시장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있다라면은. 캐시카우예요. 가장 안정적 시장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켓의 성장률은 더뎌요. 마켓의 성장률은 높은데 나의 점유율은 낮아. 그러면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 그러면은 이거야. 내가 투자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 스타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모른다는 거야. 스타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시장은 계속 성공하니까. 정말 모르겠어. 투자하고 경쟁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켓 그로스 레이트는 결국은 투자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거는 계속 투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별이 되는 건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뭐로 떨어진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면은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니면 퀘스천 마크라든지. 퀘스천 마크는 뭐예요? 저기 마켓은 내 쉐어는 높지 않은데 마켓은 계속 커가고 있어. 그럼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멈추는 단계에 개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도 내 점유율도 낮고 시장도 성장하지 않아. 개예요, 개. 우리나라 말로 그 개예요. 개 된 거예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의 위치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면 뭐가 될까요?
마켓을 막 뺏어나가면은 캐시카우로 돌변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마켓을 뺏어온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표적인 요 시장은 어디 시장이냐면은 그런 시장이겠죠. 한국으로 치면 무슨 시장이냐, 라면 시장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몇 개 기업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앉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새로운 신생 기업이 들어가면 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아니면은 싸워 이겨서 캐시카우의 자리를 뺏어내던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생 기업들은 뭘 많이 신경을 쓰죠? 이쪽에다 들어가죠. 일단 마켓이 그로우 성장해야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의료관광에서도 의료관광 전체를 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술에 관련된 시장 자체라고 봅시다. 하드한 트리트먼트 혹은 수술하는 것 자체, 이런 미국인 대상으로 하는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멈출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웰니스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마다 성장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저도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켓 그로스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마켓 쉐어링, 마켓을 얼마나 내가 쉐어하고 있느냐, 점유하고 있느냐, 요걸 갖고선 분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 하이 그로스 하이 쉐어 비즈니스 혹 프로덕트고, 캐시카우는 로우 그로스 하이 쉐어 비즈니스 혹은 프로덕트고, 로우 쉐어 비즈니스 뭐예요? 캐시마켓은 유닛 인 하이 그로스 마켓이고, 뭐 얘기했죠. 로우 그로스 로우 쉐어 비즈니스 앤 프로덕트, 이게 되어 있다는 거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나 마켓 뭐 익스펜션 그리드라 그래서 제품군을 확장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집어넣는 게 있겠죠. 자, 이그지스팅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관광으로 치면 뭐가 될까요? 스파 투어리즘 같은 거요. 이그지스팅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그지스팅 마켓가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마켓에 존재하는 프로덕트, 스파 시장에 있는 스파 리조트가 있습니다. 마켓 페네트레이션, 시장 침투 전략이죠. 그래서 쉽게 갖고 그 뜨거운 물로 하는 그런 온천 하는 스파 시장이 있다. 아니면은 얼굴 마사지하는 뷰티 스파가 있다. 그리고 쉽게 하면은 뷰티로만 할게요. 뷰티 스파 시장에 이그지스팅 프로덕트 어떤 게 있냐, 마사지라는 프로덕트가 있더라. 그냥 마켓 페네스트레이션인데, 페네트레이션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켓 침투 페네스트레이션인데 철자 잘못된 것 같아요. 마켓 침투 전략은 뭐예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장의 기존 제품으로 내가 머리 터져가면서 경쟁하겠다라고 시장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존재하는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 자, 새로운 마켓이 있습니다. 마사지 마켓이 있는데 한국에서, 하지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서는 그런 시장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야? 마켓 디벨롭먼트죠.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시장 개척 전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스파 시장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프로덕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온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장이 있어요. 근데 저온으로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막 영하 막 90도 해갖고, 자, 저기 북유럽 스타일의 그러한 뭐 웰니스 투어리즘 보여줬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할로 뭐 테라피인가 뭐 이거 있었죠. 그랬을 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예요.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영하 뭐 7, 80도의 차가운 거, 북유럽 스타일의 의료관광, 존재하던 그 다이어트 시장이 새로운 차가운 어떤 기계를 갖고 들어온다든지 프로덕트를 디벨롭먼트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덕트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있고, 새로운 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서 마켓 자체도 존재 않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그거죠. 다각화죠, 다각화. 사업 다각화죠.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다가 런칭을 하는 거예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다각화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서 완전히.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제품이냐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관광이 이그지스팅 프로덕트가 있고 뉴 프로덕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하는 시장이 있고 새로운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기계로 몸을 태우는 선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선텐 시장이 없었어요. 뉴 마켓이고 뉴 프로덕트가 됐어요. 기계로 1980년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걸 사업 다각화를 시키는 거죠. 새로운 걸 하나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고, 혹은 그 마사지하는 피부 미용에 관련된 시장은 엄청나게 존재했지만 새로운 제품을 거기다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있었던 걸 새로운 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이 되는 시장이라 이것이 똑같은 제품을 하지만 마켓에서 뭐 프로모션 전략이나 아니면 플레이스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짠다든지 해서 마켓에 페네스트레이션을 들어온다든지 침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까지 할까요? 아직 시간이 있구나. 다음은 이제 그 마케팅 오디시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까지 하면은 마케팅 수업이 아닌데 너무 길어지는데 어떡하지? 이건 넘어갈까요? 너무 그렇게 들어가죠. 약간 회계적인 얘기니까. 네, 중요한 것만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뭐 마케팅 오디시라 했을 때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recommend a plan of action to improve the company's marketing performance 잡아내는 건데,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것들 결국은 뭐냐면은 돈이라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회계적인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싸워 나가는 것인데,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의료관광 마케팅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너무 많을 것 같다.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른 수업하고도 겹칠 수 있는데, 스타벅스 예 하나 그냥 들고서 의료관광, 뭐 식음료 파트에서 이거 아마 제가 지금 이 수업 자체가 거기하고 좀 겹칠 것 같아요. 저기 제 다른 수업 있죠. 뭐지? 트렌드에서도 약간 겹치긴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걸로 진행할게요. 자,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인어가 그려져 있는 기업이죠. 네, 인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활성해 나가고 사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의료관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성에 있었던 제품 커피라는 것을 갖고 새로운 컨셉,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밸류, 가치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죠. 기존에 있었던 제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이면서 새로운 제품처럼 등장을 했죠. 예.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ore store growth,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스토어, 매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키웁니다. 한국이 아주 스타벅스의 텃밭이죠. 1위 미국, 이거 언제적 자료지? 16년 자료니까 뭐 좀 됐네요. 2위 차이나, 3위가 한국이에요. 중국 인구가 우리보다 얼마가 많습니까? 상대적이 안 되게 많지만 수치는 비슷합니다. 스타벅스 매장 수치는. 우리가 쉽게 해서 미국 다음으로 스타벅스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곳이다. 3위가 한국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아요. 미국 근접국보다. 우리는 스타벅스 공화국이죠. 자,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가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토어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 자체를 어떻게 돼요? 시장을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예. 시장 개척에서 마켓 디벨롭먼트였었죠. 뭐예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다가 런칭하는 거. 마켓 디벨롭먼트 전략으로 해서 스타벅스의 기본 전략은 뭐예요?
커피 스토어를 늘리는 겁니다. 자,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 스파로 하든지 미용으로 하든지 그 친구들이 하는 기본적인 핵심 제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건 달려있겠죠. 스토어를 많이 만들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원래 스토어에서 일어나는 서비스가 메인 서비스라면 스토어를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야 되겠죠. 예, 혹은 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도 기회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스파라든지 이런 게 무엇인가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화돼 갖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게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아직 여러분들한테도 기회는 많습니다. 저한테도 기회는 있지만 아주 게을러져 갖고 요새는 뭐 이런 걸 하기가 귀찮아져가는 나이가 돼서. 자, 어쨌든 간에 뭐야, 시간이 있게 됐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얘기하고 이제 의료관광하고 섞어서 얘기할 텐데,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